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대학 입학 후 좌파 대목군으로 살았던 청년, 그러다가 2008년 쇠고기 촛불 집회 때 회의를 느끼고 마음을 바꿔먹은 청년. 조선일보가 어제 지면을 통해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 청년이 소고기 촛불 집회에 질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있는 힘껏 포장을 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좀 번지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 좌파 맞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장으로 엊그제 선출된 이경환 씨입니다. 사실과 언론 보도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또 조선일보가 그토록 지우고 싶은 좌파, 진보의 가치가 그들이 말하는 종북과 어떻게 다른지, 청년 진보 활동가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또 어떤지 잠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이른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 청취자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의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께서 주로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십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닌 지 9년 만에 봄선거에서 서울대학교 56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물리학과 4학년 이경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고요. 9년 지금 다니신 것 같아요, 학교를. 네. 예, 그게 좀 이제 궁금한데, 예. 그 과정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1학년 때 별로 이제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예. 이제 좋은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 고등학교 때 많이 노력했으니까 1학년 때 좀 보상 심리, 해방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좀 수업에 소홀했다가, 예. 이제 경고도 많이 누적되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 평택 대출이 그 미군기지 확장 저지 그런 활동들 예. 비롯해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몰두하게 되면서 경고가 쌓여서 결국에는 2008년도 광우병 그 촛불 시국 때 예. 참지 못하고 거리를 나갔다가 마지막 학사 경고를 받고 제적이 됐고 1년 후에 재입학을 해서 또 선거도 나가고 이러다가 휴학도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2014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9년째 다니고 있다가 봄 선거에 마침 이제 총학생회장의 이제 뜻을 품고 나가게 돼서 과분한 지지를 주셔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어제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좀 하루 동안 유명세를 좀 치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선일보 기사 좀 크게 났습니다. 사실 유가부수나 이런 걸로 지금 발표되기로는 한국 최대 발행부수 또 유가부수를 자랑하는 종합일간지에서 사회면에 톱으로 그렇게 기사가 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경환 회장 본인께서는 그 기사 보고 물론 인터뷰에 응하셨으니까 어떤 보도가 될 거라는 짐작은 하셨겠지만 헤드라인이라든가 기사 꼼꼼히 보셨을 텐데 주변 반응하고 본인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사회면 톱면을 크게 차지한 거가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예. 그 주위 반응은 이제 좀 속상하다는 반응도 있고 애초에 조선일보에 기대가 안 왔기 때문에 나는 조선일보가 쓴 기사에 실제 인터뷰 내용이 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각종 언론에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 이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보도는 또 무산되었다. 예. 또 연장 투표에 들어갔다. 외면하는 학생들 이런 식의 보도. 간신히 총학생회 선거 성사 이렇게 보도되다가 제가 이제 장애인이라는 것과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경험이 있었다는 거. 예. 이 두 개가 이제 조선일보 그 기자님의 촉을 건드린 게 아닌가. 사실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 톱면을 보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고 이제 연락이 많이 오게 됐는데 어리둥절 할 뿐이고 사실은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저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예. 우리 사회 이제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혹은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좀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게 기사가 나간 거는 좀 속이 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어떻게 보도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이제 가치가 좀 폄하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조간 브리핑 보면서 좀 기사를 읽어보고 요거는 당사자의 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출연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기사 클립을 좀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좀 대목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본문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음성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대 제56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이경환 씨는 왼손잡이다. 타고난 것도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오른손이 없다. 오른팔 팔꿈치 아래가 없는 지체 장애인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역사상 장애인 총학생회장은 그가 처음이다. 작년 11월 낮은 투표율 탓에 선거가 무산된 뒤 다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그는 득표율 52.8%로 33.9%를 얻은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가 내세운 건 자취생 길라잡이 책자 발간, 불량 원룸 블랙리스트 작성, 학생 식당 메뉴 공모전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이었다. 그가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 시위 현장을 누볐던 친북 좌파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 변신이었다. 그에겐 한때 이념적으로 완벽한 왼손잡이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 씨가 오른손을 잃은 건 3살 때였다. 1989년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간 시장 골목 정육점에서였다. 주인은 고기를 갈아내는 연육기를 가게 앞에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칼날이 신기했던 어린 경환이는 무심코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손은 짓이겨졌다. 세균 감염 우려 때문에 팔꿈치 아래까지 잘라냈다. 악몽이라 믿고 싶었던 부모 앞으로 아들의 장애인 등록증이 날아들었다. 3급 장애인.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어요.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요. 학창시절 팔병신이란 놀림도 받았지만 그런 일로 마음 상하지 않았다. 상처는 부모님 몫이었다. 두 분은 한 번도 그때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엄하게 몰아붙였다. 장애까지 있으니 공부라도 잘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성적이 안 오르면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저 용돈을 받고 싶었던 이 씨는 책상 앞을 지키며 우직하게 공부했다. 고교 2학년이 되자 성적이 전교 10등으로 뛰어올랐다. 물리 시간 우주론에 매혹된 그는 서울대 물리학부 장애인 전형에 지원했다. 서울대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그는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다. 아들에게 장애라는 약점을 채워줄 최고의 간판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20살 이경환은 부모 바람과는 정반대 길로 접어들었다. 멋지게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민주노동당 대학생 당원이 됐다. 평택 대출이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 한미 FTA 반대 시위 등 전국의 시위 현장을 찾아다녔다. 대출이에선 4시간 동안 전경들과 대치하다 머리가 깨져 병원에 실려갔지요. 한 팔로는 긴 죽창을 들 수 없어서 왼손으로 쇠파이프를 들었죠. 그 시절 그는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국가는 자본가들 편이고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고 남한에는 정통성이 없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약자였지요. 대목군 생활은 그에게 4개의 학사경고라는 별을 달아주었다. 2008년 학교에서 제적됐다가 이듬해 겨우 재입학했다.
그가 친북 좌파와 결별한 건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 시위 때였다. 보름 동안 매일 10만 명이 거리를 메운 현장은 운동권의 대목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면 선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대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 대중이 이렇게 싫어하는 당을 왜 유지하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일로 대목군 생활을 접었다. 지금의 그는 한때나마 북한이라는 나라를 옹호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한다. 그는 2012년부터 20, 30대를 위한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주거나 교통 문제처럼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운동권 학생회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총학생회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번 학기 이 씨는 단 1학점만 수강한다. 수영 과목이다. 한 팔로 수영까지 하는 그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신발끈 묶기다. 그의 꿈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운동가. 대목군이 돼 전국을 돌아다닐 때 병원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네, 어제 조선일보 A13면 사회면 톱을 장식한 기사를 음성으로 들어보셨습니다. 기사가 어떤 톤인지 또 청취자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경환 회장이 저희 담당 P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 좌파 맞는데요. 여전히 진보적인 사회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조선일보가 이경환 학생회장을 좌파였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전향이라도 한 사람으로 이제 그리고 싶었던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 다시 들으셨습니다. 좀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느낌이 어떠신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조선일보의 편집 방향이나 이런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예. 나름 각색되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이분들은 굉장히 프로시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조금 제목에 당황했어요. 친북 좌파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왔으니까요. 예. 사실 옛날에 주사파였다라고 안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친북 좌파 정도에서 멈춰주시고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 이제 제 의도가 왜곡되어 이제 나가기 십상인 그런 걸로 보도된 것 같고 조선일보가 저를 이준석으로 만들어주려고 막 해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씨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별로.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제 저희 담당 PD에게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경환 학생회장의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보셨으면 아시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전화번호 뒷자리가 다 공개하면 안 되니까요. 특정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0615. 예. 그런 의미로 지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가입하다 보니까 이 번호가 된 건가요? 제가 0615를 하고 싶다고 한 게 맞죠.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봐. 그리고 또 이제 총학생회장에 당선됐으니까 서울대에는 진보적인 학생도 많고 보수적인 학생도 많고 총학생회장은 나름의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좌파는 아니에요. 좌파는 아니고 그냥 온건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절대 깨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답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온건한 진보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0615라는 핸드폰 번호를 쓴 거는 이제 과거 이제 제가 학생운동 할 때 그때는 이제 학교에 소위 이제 NL이라고 하는 이제 자주파 선배님들이 많았고 저는 그 동아리에 들어갔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주류 진보 운동이잖아요, 한국에. 저는 전통적인 용어로 민족 민주 운동의 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 NL 계열에 이제 활동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 만들 때 공유기로 했던 거고요. 굳이 뭐 바꿀 필요는 못 느끼는 게 왠지 바꾸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레드 컴플렉스에 예. 예,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6.15 공동선언 자체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예, 물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이제 방법론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 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뭐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기념하고 남북이 첫 화해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의 그런 날인 건데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그런 그 NLU의 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 그것까지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1004는 14선언을 기념한 겁니까? 천사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예. 여담이었습니다. 뭐 기사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청취자들 다 아셨고 저희도 초반에 소개할 때 상급 지체를 장애를 가지셨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또 주목한 이유가 뭐 사상 첫 뭐 장애인 총학생회 인장이다 배출이 됐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오른팔은 잃으신 거죠? 예, 아주 어릴 적에 예. 한 3살 정도 예. 이래가지고 그 기사 보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랬던 것으로 뭐 여기고 살아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초등학교 시절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뭐 예. 3살 때 일은 뭐 제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는 예, 선사시대라서요. 예. 예. 그렇다면 뭐 장애라는 게 우리 이경환 회장님의 어떤 인생에서 뭐 특별한 의미나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진 않겠네요. 예, 뭐 있던 게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어떤 사람다운 의식을 갖기 전에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 정도 장애는 사실은 이제 그 경증 장애입니다. 예, 사실은 더 이제 어렵게 예를 들어 항상 이제 보조인이 붙어줘야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예, 그쵸.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력이나 이제 청력 쪽에 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훨씬 더 일상생활에 불편하죠. 근데 저는 이제 팔이 없는 정도는 뭐 게임에서 뭐 양손을 다 사용하는 총 게임을 못 하는 정도 뭐 그런 거라서 예, 좀 불편한 면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제가 이제 혼자 자취하니까요. 이제 그런 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예, 딱히 장애 또 관련해서 제가 뭐 장애 인권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요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 이제 민주노동당 당원 시절에 이제 장애 인권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받긴 했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장애라는 게 근데 아마 뭐 저라는 사람을 형성하는데 뭐 중요한 거였겠죠. 예. 예. 다시 좀 기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기사의 제목이 무척 자극적입니다. 좀 뭐 냄새가 속칭 난다고 좀 할까요? 예. 기사 제목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친북 좌파 데모꾼이었던 나. 광우병 시위 때 운동권의 회의. 그날로 데모꾼 생활 접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목 보고 좀 적잖이 그랬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 제목. 제가 생각한 제목보다는 되게 셌어요. 예. 일단 친북 좌파라는 말을 제가 쓰긴 했는데 예. 예. 왜냐면 저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좌파 아니라고 하고 댕기고 저 친북 세력 아니라고 하고 댕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내가 친북 좌파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그게 헤드라인이 될 줄 알았으면 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광우병 그 촛불 그 시 이후로 뭐 그날로 데모꾼 접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마치 이제 그 사회 혼란 세력이 이제 광우뻥 소동을 일으켜서 예, 그거에 환멸을 느끼고 이제 나는 이제 운동이나 데모는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옛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기사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와 관련된 음성 클립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살 이경화는 부모 바람과는 정반대 길로 접어들었다. 멋지게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민주노동당 대학생 당원이 됐다. 평택 대출이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 한미 FTA 반대 시위 등 전국의 시위 현장을 찾아다녔다. 좀 이른바 열혈 당원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활동을 얼마나 하신 거죠? 2012년 겨울까지 당적을 유지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1학년 때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되고 그 통합진보당 그 부정경선 논란 이후로도 이제 당적을 계속 유지했어요. 예. 네. 서울대학교 그 학보사 대학신문에도 제가 통합진보당이 이런 모습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쇄신해서 이제 새롭게 가자 뭐 이런 류의 인터뷰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진보정당에 대한 그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실망스러운 게 많았지만 당적은 꽤 오래 유지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열혈 당원이었죠. 예. 당적을 정리하신 이유? 그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예. 또 이정희 씨가 됐나 그래요. 제 기억에. 예. 여기서는 이제 내가 있어봤자 이 당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절망감에 예, 탈당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진보와의 결별이라기보다는 그 당내 민주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와 좀 맞지 않아서 결심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떠한 이제 혼자서 자정작용을 할 노력을 하려고 해도 다 탈당해 버리시고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뭐 돈만 내는 당원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당시 제가 통합진보당 대의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의미가 없네. 그 진보정당이 너무 많이 분열돼가지고 그냥 진보정당 운동은 먼 훗날을 기약해야겠다 하고 탈당하고 그냥 지지정당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작년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이석기 의원 내라는 혐의 사건이 있었고 네.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진보당의 모습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석기 의원님은 좀 국회의원이 되시기엔 너무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일단 국가기관,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이 좀 농담일지라도 혹은 뭐 당원들끼리 모인 사석인 자리일지라도 그런 류의 말을 뱉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후방을 뭐 어떻게 교란하자라는 식의 뭐 그런 얘기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딱히 뭐 그게 이석기 의원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예. 예. 근데 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런 건 좀 너무 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왜 정부가 뭔데 이렇게 그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지 예. 이렇게 해산을 그것도 좀 치졸한 방식으로 좀 해산 시도를 하잖아요. 이런 건 조금 민주주의 제도 존중이 좀 너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취재 대상이 이제 되시고 기사를 접하시면서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일보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보수 신문들 좀 아무렇지도 않게 종북과 진보를 이렇게 한데 묶어서 또 좀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이경환 학생회장 본인도 이제 진보는 맞지만 종북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뭐 한국에 만연한 뭐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려고자 하는 노력을 좀 무마시키려거나 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려는 거 아닐까라는 뭐 프레이밍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기사 중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친북 좌파의 결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보시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북 좌파와 결별한 건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 시위 때였다. 예. 일단 학사 경고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 기사대로 이것 때문에 학사 경고를 받으신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진짜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별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혹시 이런 일련의 그 사회활동 참여나 그래서 학사경고 받고 지금 대학을 9년째 예. 다니시고 계시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 같은 건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후회해서 뭐 합니까? 지금 대학을 오래 다니고 있는데 졸업도 못하고 그게 사실 제가 하고 있었던 운동에 대한 회의를 준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된 거냐면 그 사회 혼란 세력이 이 거짓 선동에서 사람을 이제 거리를 몰아서 사회를 마비시켰다 그런 거에 환멸을 느꼈다가 아니라 예. 소위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 조직적인 집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7년도 FTA 집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노동 그 하시는 조직들이 이제 많이 와서 하는 집회 보면 앞에서 연설하고 연사 발언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냥 다 졸고 있거나 잡담하고 있는데 촛불 시위는 진짜로 조직되지 않았던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많이 참여했던 자발성, 예, 자발성이 있었고 집회 현장에서 이 자유 발언이 되게 좀 쌍욕도 많았죠. MB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뭐 쥐박이니 뭐니 이런 식의 사실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시원시원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속 시원하게 나왔고 자유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런 걸 볼 때 그 조직된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뭐 깃발을 들고 나오잖아요. 집회를 하면. 예. 그럼 이제 깃발 들지 말라고. 그런 것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노동운동하는 단체로 이제 다 함께라고 있는데.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말도 잘하시고요. 굉장히 제가 이제 굉장히 유심히 이제 레프트 21이라는 신문도 많이 보고 이러는데 보면 이제 저 사람들의 선동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일견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제 레드 컴플렉스의 발현이다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 전통적인 운동을 해왔다는 사람들이 너무 문화적으로 괴리되어 있거나 혹은 운동권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언어로서 자신의 활동을 알려내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 운동을 좀 더 대중적이고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너무 이념적으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제를 잡고 가야겠다.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민영화 반대부터 시작해서 미친 교육 안 돼.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생활형 의제로 구호도 많이 나오고 이랬거든요. 사실 그런 쪽을 잘 살려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높은 구호만 내세우게 되면서 이제 좀 고립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좀 더 운동이 좀 더 호흡하는 모습을 바뀌기를 바랬던 거고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 운동 그 흐름에서는 결별한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죠. 방식과의 결별이라고. 뭐 세계관이 크게 있겠네요. 철학이나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적인 면에서 좀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어떤 상식과 공감 속에서 이런 활동이 펼쳐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대체로 그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좀 왜곡됐고 잘못 전달됐다라는 지적은 하셨고요. 나보다는 같이 함께 운동했던 분들을 좀 뭐랄까 가치를 훼손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또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이 기사 나오고 나서 그 조선일보에 항의하거나 전화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자님이랑 뭐 이렇게 얘기해보는데 뭐 기자님이 뭔 힘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 사회부장님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요. 예. 예. 아마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거 쓰신 기자님도 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예. 서울대 출입 기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뭐 저 언론사에서 이제 관악 라인이라고 하죠. 예, 서울대 담당하는 예. 그 출입 기자군요. 예. 그래서 기자님께 뭐 항의하거나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좀 예. 조선일보 사에 좀 이거 좀 문제가 있고 나의 의도가 다르게 나왔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되면은 이제 곤란하다는 걸 좀 얘기 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로 조선일보를 괴롭혀야 될지 지금 임기 초반이라 트러블 만들고 싶지가 않거든요. 예. 예. 네, 정정보도 신청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계시고요. 일단은 뭐 이 라디오도 들으실 테니까요. 예. 알아서
제가 기대하는 조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예. 아니면 뭐 저희도 뭐 뭔가 하죠. 예. 예. 사실 기자님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청년 유니온 활동도 하셨고요. 예. 네. 그 활동은 어떤 배경에서 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예, 제가 뭐 이제 운동의 주제가 좀 더 대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와닿게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 전통적인 그 뭐랄까 운동에서 보는 이제 노동이나 뭐 이런 담론에서도 좀 더 제가 이제 20대였으니까 그리고 대학생이었으니까 내 주위의 학생들과 우리 주변의 이제 청년들의 노동 문제도 다루어야 되고 기존에 예를 들면 노동운동이 이 부분에 좀 그 포괄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예. 이 부분을 새롭게 열어가는 활동이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 언제나 이 최초라는 거는 좋은 거고, 예. 사회운동에서는 이걸 이제 열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흐름이 돼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가입도 했고, 대의원도 제가 3선째 하고 있어요. 예. 예, 이 노동조합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되시고 또 노동조합 그 법내노조로 인정되어서 저는 이제 공식 노조의 간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어떤 진보 진영의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 이게 좀 너무 정치색을 띠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도 해주셨는데요. 뭐 현안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지난해부터 이제 줄기차게 좀 제기가 됐었고요. 촛불 집회로도 이어졌지만 그게 어떤 폭발력으로까지 이렇게 번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가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민들의 시선은 대학가가 너무 취업 문제 이런 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좀 도외시한 거 아니냐. 예. 총학선거 치러 보셨겠지만 또 한 번은 그 투표 미달로 해서 그쵸. 선거가 성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학 캠퍼스를 바라보는 우리 이경환 학생회장의 판단, 생각은 어떤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학 얘기군요. 예. 예. 사실은 뭐 대학이 이제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와 이런 걸 이제 탐구하는 전당으로서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언제나 설레고 옳다고 느껴지는 말인데,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과거에 대학생 수가 좀 적고 조금 더 지식인 느낌이 강했을 때의 어떤 대학에 대한 이미지 아닌가 싶어요. 예. 오늘날의 이제 대학생이란 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연장에 가까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진학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IMF 이후로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예, 정말로 대학생이 그렇게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고 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감과 막막함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거시적이고 이념적인 정치 담론이 먹히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혁명의 시대는 좀 간 거 아닌가라는 말이 2000년대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의제가 좀 더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되는 걸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쁘고 불안해서 이게 몰두하려면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이제 가보자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활동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 이런 걸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다라는 걸 이제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총학회장으로 당선되셨고요. 예.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서울대 총학생회 이끌어 가실 건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총학생회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도 사회의 어떤 민주화와 사회 진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건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고요. 예. 저희 학생들의 어떤 문제를 우리 당사자
대학들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선본명이 디테일이었는데 예. 디테일한 정책 실현으로 학생 자체 온전 실현하는 그런 총학생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서울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이경환 회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